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부산의 광안리에선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수영구가 직접 주관하는 드론쇼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 굉장히 예쁜 드론쇼를 보여주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이 되는 날에 새해맞이 드론쇼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행사를 하기 전에 했던 리허설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이 SNS 등에 올라오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 드론쇼를 보기 위해 12시에 광안리에 모입니다. 원래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드론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청룡이 짜잔 하면서 나타날 계획이었지만, 새해가 되어도 드론은 나타나지 않았고 12시 30분에 공연 취소 안내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갔는데, 알고 보니 예상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들어 통신 장애가 일어나 제대로 드론이 작동을 안 했었다고 하네요. 결국 다음날 저녁에 다시 드론쇼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원인으로 20분 정도 늦게 시작하였고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한 채 10분 만에 종료를 했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놓고 폭망하거나 욕먹은 이벤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한터 시상식 분뇨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차트 중에 한터 차트라고 있는데요, 전세계의 음반 판매량을 합산하고 여러가지 음반 지수를 적용해 순위를 산정하는데 꽤 권위가 있어 시상식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2022년에는 방탄소년단이 대상을 받았고 2023년 시상식은 DDP에서 열립니다. 굉장히 많은 K-POP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였기에 많은 팬들이 가수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선 제대로 행사 진행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일단 스탠딩석의 인원들이 조금이라도 가수들을 보겠다면서 앞으로 몰려들었는데 주최 측에서 제지를 하지 못해 점점 더 몰려왔고, 몇몇 관객들은 탈진 증세까지 보여 오히려 시상을 받으러 나온 가수들이 한 발자국씩만 뒤로 가달라고 호소를 할 정도였습니다. 까딱했다간 또 대형 사고가 터질 뻔했던 건데요, 결국 스탠딩 구역에서 한 관객은 빠져나오지도 못해 대변을 지리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냄새가 퍼져나가자 무대에 있던 가수들이 표정을 찡그리며 입틀막을 하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다른 팬들의 옷과 가방, 카메라에도 묻었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트위터에는 모두의 화장실 같은 검색어가 상위권이었는데, 사실 그 방류한 팬 역시 미숙한 행사 진행의 가장 큰 피해자였을 뿐이며, 오히려 인명사고가 날 뻔한 거 저 정도면 선방한 걸로 하자며 미래에서 압사사고를 막기 위해 방법을 찾다 이 방법밖에 못 찾았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제로베이스 1의 무대가 끝나갈 때쯤 한 팬이 탈퇴해 라고 외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는데, 제로베이스1의 김지웅이라는 멤버가 팬과의 영상통화 끝에 욕설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창이었을 때라 그렇게 탈퇴를 외쳤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김지웅의 소속사에선 음성 감정 결과서까지 공개하면서 욕설을 한 목소리가 김지웅의 음성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탈퇴해를 외친 팬을 보고 빡친 김지웅 팬이 그 팬과 현피를 벌였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주변의 관객들은 물론 아이돌들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트렌드 검색어로 똥 싼 사람 노상방뇨 김지웅 탈퇴가 나란히 나와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김지웅이 노상방뇨하여 탈퇴했다는 걸로 오해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깐부 이벤트입니다. 한창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 일어나던 2021년, 오징어 게임을 마케팅에 활용 안 하는 기업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어딜 가나 오징어 게임이 보였었는데요, 발빠른 기업들은 며칠 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달고나 만들기 이벤트를 하기도 했으며, 이 추리닝은 나름 핫템이 되어 굉장히 많이 팔렸던 기억도 나고, 한 강릉 호텔은 실제 오징어 게임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곳은 바로 깐부치킨인데요, 오징어 게임을 관통하던 단어가 바로 이 깐부였기에 사람들은 당연히 깐부치킨이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배우를 광고 모델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영수가 오히려 거절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깐부치킨 광고를 기다리다 못해 사람들이 팬메이드 광고를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결국 깐부치킨 역시 오징어 게임 코인에 탑승해 오징어 치킨이라는 신메뉴를 내놓는데요, 깐부 페북에선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 젓는다며 친구를 소환해 팔로우만 하면 상품을 준다고 하고는 깐부치킨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20명에게 준다는 발표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치고는 20만원은 너무
적은 상품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깐부치킨은 이게 무슨 장난 같은 이벤트냐며 욕을 많이 먹었는데 빚으로 굴러가는 깐부치킨이라는 기사까지 함께 돌아다니면서 깐부치킨이 힘들구나 라는 이미지만 같이 심어주게 됩니다. 결국 깐부치킨은 새롭게 깐부게임이라는 이벤트를 시작하였고 1위에게는 캐스퍼를 주고 2등에겐 현금 456만원을 주는 등 스케일을 키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엔 미니쿠퍼 컨트리맨까지 거는 깐부게임을 개최하는 등 돈 쓰는 이벤트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롯데리아 대국민 투표 이벤트입니다. 2019년 롯데리아에선 창립 40주년을 맞아 과거 인기를 모았던 버거 10종을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가장 많은 득표수를 받은 제품을 다시 재출시하겠다며 시작한 건데요. 클래식당, 유니크당, 신토부리당 세 가지로 나누어 총 10개의 버거가 출사표를 던졌고 이렇게 TV 광고까지 하는 등 롯데리아에서 굉장히 힘을 실었던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출한 탑4 버거는 오징어 버거, 라이스 버거, 유러피언, 프리코 치즈 버거, 텐더 그릴 치킨 버거였는데요. 라이스 버거가 33%라는 득표율로 거의 1위가 확정되나 싶었었는데 갑자기 후반에 오징어 버거가 45%라는 득표율로 1위를 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오징어 버거를 재출시하면서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하는 광고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진짜 1위는 라이스 버거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근거로 들었던 것들이 은근히 구체적이었는데 홈페이지 공지에 나와 있는 오징어 버거의 득표수는 66만 8,374표라고 해놓고 보도자료에는 68만 4,388표라고 발표하여 수치가 달랐음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득표율 오류였는데요. 오징어 버거가 45.02%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실제 오징어 버거가 받았다는 68만 표를 계산해보면 36.16%로 실제 라이스 버거의 득표율인 36.17%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1등으로 오징어 버거 정해놓고 이벤트를 진행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파마체스까지 소환되고 프로듀스 오징어 버거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는데 롯데리아에선 투표 결과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그 주장에 반박을 합니다. 부정투표 정황이 감지되어 부정득표 모니터링 및 일괄 삭제를 하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급격한 득표율 변화가 노출되어 조작처럼 보였다는 해명이었는데요. 부정투표까지 포함하더라도 오징어 버거가 1등이라는 이야기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야채 라이스 불고기 버거를 재출시하며 어느 정도 논란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1년에도 레전드 버거 뽑기 이벤트를 했는데 이번엔 유러피언 프리코 치즈 버거가 1등을 하였고 1대 우승자인 오징어 버거와 결승전에서 맞붙어 우승을 했지만 오징어 게임이 당시 엄청난 인기를 모으며 오징어 버거 역시 블랙 오징어 버거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등 뭔가 롯데리아는 오징어의 진심인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2019년 네이트판에는 남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쇼핑백 때문에 울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남편과 본인은 전문직이고 평범히 돈 벌고 대출받아 집 사고 아이들 키운다며 글을 시작하는데 남편이 30명 정도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얼마 전 송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 1만원 정도의 선물과 편지를 준비해오는 이벤트를 하였고 글쓴이는 그래도 성의 있게 해주고 싶어 3만원 정도 되는 비타민을 샀다고 하는데요. 글쓴이가 예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집에 있는 구찌 쇼핑백을 보았고 그 구찌 쇼핑백에 비타민을 넣어서 남편에게 줬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걸 들고 출근하니 어린 직원들이 뭐냐고 물었고 남편이 오늘 줄 선물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낮 시간 동안 어린 직원들끼리 수근수근하며 남편이 구찌를 선물로 가져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많은 직원들이 누가 가질지 엄청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사가 끝이 났고 그 구찌 쇼핑백을 받은 여직원이 뒤에서 선물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네요. 선물을 작은 구찌 쇼핑백에 넣어오니 구찌 키링이라도 들어있을 줄 알았다며 격려차라도 비싼 선물 하나쯤 있을 줄 알았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결국 남편 귀에까지 들어왔고 남편도 너무 어이없어 했다는데요. 어리고 갓 고등학교 졸업한 직원들이 많아 남편이 힘들어 한다며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울고 뒷담하는 게 해결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사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며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분이 많은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이벤트더라도 정말 사소한 디테일 하나로 실패와 성공이 나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